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과일을 무심코 드시고 주무신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힘겹게 삼키며 화장실조차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의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병원 내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수없이 목격해온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진 이유는 위험한 독극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화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믿었던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아주 친숙한 과일 하나가 잠든 사이 혈관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으셨거나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 과일은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와 내 가족의 뇌혈관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김서연 박사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뇌졸중 환자,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 남편은 평소에 과일도 잘 챙겨 먹고 건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주무시기 전에 과일을 드셨습니까?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열의 9은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약이 되던 것이 늙어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40살이 넘어가면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콩팥과 간의 해독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특정 과일의 성분이 약물과 충돌하거나 수면 중에 혈액 점도를 높이면 뇌혈관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오늘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의 양심을 걸고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9가지 과일의 두 얼굴과 그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섭취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해 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노란 껍질 속에 부드러운 과육을 가진 바나나는 저렴하고 소화가 잘 되어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에서 칼륨이 많아 혈압에 좋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바나나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져 체내의 칼륨을 소변으로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까지 드시고 계신다면 몸속 칼륨 농도는 위험 수치까지 치솟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가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저려오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잠자는 동안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살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던 그분은 매일 아침 건강식이라며 바나나 쉐이크를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선생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미세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에 반 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여름철 탐스럽게 익은 포도 한 송이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속에 숨겨진 엄청난 당분은 당신의 혈액을 끈적끈적한 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 흡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공복이나 늦은 밤에 포도를 드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혈관에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느라 지치고 혈관 내벽에는 염증이라는 상처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 탄력을 잃은 뇌혈관은 이런 반복적인 충격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특히 포도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은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여기에 포도의 당분이 더해지면 혈액은 급격히 농축됩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좁아진 뇌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핏덩거린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살 김 할머니도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며 포도를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셨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원인은 밤마다 드셨던 포도로 인한 혈당 쇼크였습니다. 포도가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낮에 드십시오. 그리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 약간의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 고기를 드신 후에 후식으로 많이들 찾으십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파인애플은 뇌관과 같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혈전 용해제,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약으로 이미 피가 묽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인애플까지 들어가면 혈액 응고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충격이나 혈압 변화에도 뇌 속의 실핏줄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보다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생존 확률이 훨씬 낮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경기도의 77살, 이 할머니는 소화가 안 된다며 매일 저녁 파인애플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심장 때문에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뇌실질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과 아스피린이 충돌하여 출혈 위험을 5배 이상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공복이나 늦은 밤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벽을 깎아내려 위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식의 한 끗 차이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이라는 3가지 과일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름철,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과일, 그리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어 우리 뇌혈관을 공격하는지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지목할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데 수박만 한 것이 없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은 더위를 식혀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력한 이뇨 작용이 잠자는 동안에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지만 밤에 드시면 자는 동안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박 때문에 소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 혈관 속의 혈액은 물기가 말라버린 갯벌처럼 변합니다.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성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드신다면 수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살 초의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수박을 드시는 것이 여름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던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혼미하고 말이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탈수에 의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밤새 혈액이 끈적해져 뇌 혈류가 막힌 것입니다. 수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드시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수박을 드시고 싶다면 활동량이 많은 낮에 드십시오. 그리고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렌지는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아침마다 주스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오렌지는 약효를 독성으로 바꾸는 위험한 촉매제입니다.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약을 제때 분해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오렌지가 그 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 성분이 혈액 속에 계속 쌓여 농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한 번에 며칠치 약을 털어 넣은 것과 같은 독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일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인천의 69살 한 선생님은 아들이 보내준 미국산 오렌지를 매일 아침 갈아 드셨습니다. 동시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온몸이 나른하고 근육통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약물 농도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간의 해독 작용을 마비시킨 탓에 약물 중독 증상과 함께 급성 심부전이 온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을 드실 때는 오렌지나 자몽 주스를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과 함께 드시는 과일 주스 한 잔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간을 망가뜨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렌지는 약 먹는 시간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과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십니다. 하지만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꿀사과나 후지사과처럼 단맛이 강한 붉은 사과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이런 단 사과를 깎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칩니다. 60세가 넘으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치솟는 혈당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밤새 높은 혈당은 혈관 벽을 설탕 조림하듯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발병률을 높입니다. 대구의 81살, 오할머니는 변비 예방을 위해 매일 밤 사과 반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날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과가 드시고 싶다면 당도가 낮은 초록색 사과 일명 아오리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때는 땅콩 버터나 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 드십시오. 지방이 사과의 당분 흡수를 늦춰주어 혈관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박, 오렌지, 사과가 가진 의외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남은 3가지 과일은 더 충격적인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었던 그 붉은 열매, 그리고 봄철에 가장 사랑받는 그 향긋한 과일이 사실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7번째로 지목할 위험한 과일은 체리입니다. 검붉은 빛깔의 탐스러운 체리는 관절 통증이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연이 준 진통제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진통 효과가 특정 분들에게는 멈추지 않는 출혈을 일으키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살리실산염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실 때 발생합니다. 약으로 이미 피가 묽어져 있는 상태에서 체리에 살리실산염이 더해지면 혈액 응고 능력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고 한번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속의 출혈입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천에 84살 다니엘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좋다는 체리를 매일 저녁 한 대접씩 드셨는데 동시에 심장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체리의 성분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과도하게 증폭시켜 혈관을 얇은 종이장처럼 약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과일은 더 이상 간식이 아닙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딸기입니다.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딸기는 향긋하고 비타민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과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예쁜 딸기가 속으로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잔류 농약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없고 표면에 솜털과 구멍이 많아 농약이 잘 새우며들고 물로 씻어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농약 성분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두 번째 위험은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딸기 속의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요산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요산이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고 혈관을 공격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살, 이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딸기를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손이 떨리고 두통이 심해지더니 결국 한쪽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이것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딸기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유기농을 선택하시고 식초물에 담가 깨끗이 씻은 뒤 하루 5알 이내로 드십시오. 9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망고는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편해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말린 망고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농축되어 신선한 망고보다 혈당을 5배 이상 빠르게 올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망고가 간 효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약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공장인데 망고의 특정 성분이 이 공장의 가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약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독처럼 쌓입니다. 83살의 김 선생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과자 대신 말린 망고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자 혈압약 농도가 높아져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절대 말린 것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망고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맛에 속아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을 부르는 9가지 과일의 정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오렌지, 사과, 체리, 딸기, 그리고 망고까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거냐? 라며 불안해하고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단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이 모든 위험에서 90% 이상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원천 봉쇄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과일 섭취법과 어르신들에게 진짜 약이 되는 착한 과일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지을 마지막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으면 여전히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해가 떠 있을 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낮에 가장 활발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과일은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드시는 과일은 그대로 뱃살이 되고 혈관에 독소로 쌓입니다. 해가 지면 과일도 잠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췌장과 간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짝을 맞춰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 혹은 무가당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늘려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부터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이 든든한 경호원들을 옆에 붙여주십시오. 3번째 원칙은 내 몸을 알고 드시는 것입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피해야 할 과일을 확인하십시오.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착한 과일은 없을까요? 당분은 적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있습니다. 붉은 사과 대신 초록색 아오리 사과를 드십시오. 당도가 낮고 펙틴이 풍부해 혈관 청소부라 불립니다. 또한 블루베리나 키위 같은 베리류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껍질이 두꺼운 과일보다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 섬유질이 많아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한다는 전제의 말입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식탁 위의 풍경을 바꿔보십시오. 저녁에 습관처럼 깎아 먹던 달콤한 과일 접시를 치우고 그 자리에 따뜻한 물 한 잔과 가족 간의 대화를 채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기억, 그리고 자유로운 두 다리를 도박판에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로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부터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의지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고 드시는 그 한 조각의 과일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 김서연 박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더 활기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내과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